과거부터 헐리우드 스타들을 향한 스토킹 범죄는 고질적인 문제였죠. 가장 심각했던 사건은 1989년 미국의 국민 여동생이었던 배우 레베카 셰퍼가 스토커가 쏜 총알에 맞고 22세 꽃다운 나이에 사망했던 일입니다. 레베카 셰퍼는 미국 드라마 마이 시스터 샘에서 주인공 여동생 역을 맡아 인지도를 높였고 영화 상류사회에 출연해 헐리우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녀는 영화 대부3에 여주인공으로 캐스팅 제의가 들어오면서 들뜬 나날을 보냅니다. 자신의 집에 대부3의 시나리오가 배달되길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때 들리는 초인종 소리.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었는데 그녀의 문 앞에 있던 사람은 대본 배달부가 아닌 그녀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스토커였습니다. 그녀는 스토커가 쏜 총알로 가슴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사망하고 말았죠. 로버트 존 바르도라는 이 스토커는 그녀가 영화 상류사회에서 배드신을 찍었다는 어이없는 이유의 격분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법원은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셰퍼의 죽음으로 미국 최초로 캘리포니아주의 스토킹 범죄 전문 수사팀이 창설됐습니다. 또한 1994년 자동차 회사나 보험사가 개인 주소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운전자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켰죠.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강력한 법안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스타들이 스토커의 괴롭힘과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편지를 보내는 행동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죠. 스타 몰래 자택에 침입해 며칠간 기생충 생활을 하는 스토커는 물론 납치를 계획하는 중범죄 스토커도 많습니다. 오늘은 무시무시한 스타들의 스토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폴라 압둘은 마돈나, 자넷 잭슨, 카일리 미노그와 더불어 1980년대와 1990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댄스 가수이자 안무가인데요. 요즘에는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어떤 순간에도 독설 없이 참가자를 푸근하게 감싸는 심사위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8년 동안 참가했던 아메리칸 아이돌 심사위원을 돌연 하차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랜 기간 그녀를 괴롭혀온 스토커 때문입니다. 때는 2005년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4 예선 심사장이었습니다. 폴라 압둘은 자신의 팬이라고 자처하는 산드라 굿스피드라는 참가자가 무대에 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폴라 압둘은 고개를 떨구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산드라는 무려 17년간 폴라 압둘을 집요하게 스토킹해온 악성 팬이었던 겁니다. 산드라는 수년간 그림과 편지를 보내며 집요하게 폴라를 스토킹했고 팬클럽을 통해서 폴라에게 연락을 취하려 노력했고 계속해서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어떤 노력에도 폴라와의 만남이 여의치 않자 결국 그녀는 폴라가 심사하는 아메리칸 아이돌에 직접 출연하기로 한 것이죠. 아메리칸 아이돌 제작진은 그녀가 스토커가 아닌 단순한 열성 팬으로 생각하고 두 사람의 감동적인 깜짝 만남을 성사시키려 한 것이죠. 폴라 압둘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인데요. 그녀는 심사 내내 산드라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온몸을 떠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녀를 탈락시킵니다. 이후 자신의 작전이 먹혔다는 듯 대담해진 산드라는 폴라의 자택에까지 쳐들어오는 등 집요한 스토킹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폴라 압둘은 계속되는 스토킹을 견디지 못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2008년 11월 폴라는 누군가로부터 한 통의 편지와 꽃다발을 받습니다. 편지에는 당신이 잘 지내길 바랄게, 사랑을 담아 JT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폴라는 그 메시지가 당시 남자친구 JT 토레기아니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왜 꽃을 보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꽃을 보낸 적이 없다는 섬뜩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스토커의 말로는 충격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폴라의 LA 자택 주차장에서 산드라 굿스피드가 약을 먹고 자살한 채로 발견된 것이죠. 그녀의 차 안 거울에는
폴라의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었고 부검을 진행하던 중 입술 안쪽에 폴라 압둘이라는 문신을 새긴 것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 꽃다발과 편지를 보낸 사람도 산드라였죠. 이 사건으로 폴라 압둘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이듬해 8년간 심사를 해왔던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최근 배우 샘 아스가리와 세 번째 결혼한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결혼식 당일 스토커에 의해 식을 망칠 뻔했는데요. 그 스토커는 바로 스피어스의 전남편 제이슨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결혼식이 열리기 몇 시간 전 스피어스의 집에 쳐들어왔고 보안대는 그에게 떠나라고 요청했지만 난동을 부리면서 바로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사실 알렉산더는 스피어스의 소꿉친구였죠. 지난 2004년 1월 3일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을 한 후 55시간 만에 이를 취소하는 결혼 소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나이는 22세였는데요. 그는 여전히 스피어스에게 미련이 남았던 걸까요? 소꿉친구에서 이틀간 남편으로 그리고 결국 스토커가 되고 말았네요. 팝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는 오래전부터 스토커로 인해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자신의 생일날에는 급기야 집으로 침입하는 등 점점 괴롭힘의 강도가 세지고 있죠. 미국 매체 TMZ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건 아리아나 그란데의 29번째 생일인 6월 스토커 아하론 브라운이 캘리포니아 몬테시토에 있는 그란데의 집에 침입한 것입니다. 아하론 브라운이 그란데를 괴롭힌 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7개월 동안 그란데를 스토킹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집을 찾아가 지난해 9월 경찰에 체포됐죠. 당시 브라운은 사냥용 칼을 갖고 있었으며 너희들을 죽일 거야 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란데는 두려움을 느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죠. 하지만 브라운은 반복적으로 이를 어겼고 이번에는 그란데가 집을 비운 사이 침입했다가 체포된 것입니다. 브라운은 현재 구금 중이며 스토킹, 강도, 법원 명령 위반 및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 알려진 저스틴 비버의 남자 스토커는 무시무시합니다. 스토커는 자신의 조카까지 가세시켜 비버를 살해할 모의 계획까지 세웁니다. 감옥 생활을 하던 이 남자는 비버에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조카를 포함해 다른 남자를 모집해 가수의 집까지 정원 가위를 들고 찾아갔다가 체포됩니다. 팝스타 비버는 집까지 찾아오는 열성 팬과 사생 팬의 경계에 있는 극성 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는 결국 2020년 SNS를 통해 집 근처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파트에 들어올 때 집 밖에서 기다리고 응시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 부적절하고 무례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여기는 호텔이 아니라 내 집이라고요. 라고 솔직한 심정을 쏟아냈습니다.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도 그녀의 인기나 커리어만큼이나 스토커가 많습니다. 지난해 스위프트의 뉴욕 아파트에 무단 잠입한 20대 남성 패트릭 니슨이란 남자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패트릭은 건물 입구가 열린 틈을 타 침입해 집 현관 앞까지 갔으나 보안요원에게 발각돼 잡혔습니다. 지난 4월에도 50대 남성 행크스 존슨이 테일러의 자택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된 바 있는데요. 2019년에도 한 남성이 같은 혐의로 보호 명령을 받았지요. 스위프트의 뉴욕 집 외에 로드 아일랜드, 로스앤젤레스의 자택에서도 스토커들의 무단 침입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스위프트는 혹여 폭력적인 스토커를 만날 때를 대비해 전쟁에서 군인들이 사용할 만한 붕대 드레싱을 가지고 다닌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2019년 엘르와의 인터뷰에서 총상이나 찔린 상처를 치료하는 육군 등급의 붕대 드레싱을 가지고 다닌다. 웹사이트나 타블로이드에는 내가 가진 집들이 모두 공개되어 있기에 스토커의 위험에 노출되어 대비하는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